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는지 궁금한데,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짤막하게 한 주간 가장 기뻤던 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미수, 음, 한 주간 어떻게 해서 기뻤어요? 기뻤던 일이요? 요즘에 기쁨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코로나고 뭐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기쁨이 없어도 기쁨을 찾는 게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한테 읽을 거리를 우리가 주고, 그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일이지. 그래서 미수 기뻤던 일, 넌 기뻤던 일 많았을 것 같은데 이번 나한테 만 엄청나게 실력이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 핸드폰 바꿨던, 오케이, 엄청 행복했던 일이지. 핸드폰 바꾼 일. 윤서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그냥 친구랑 이제 같이 그냥 술 마실 때 그때 가장 기뻤을 것 같아요. 술 마실 때 좋네. 젊음이 좋은 거죠. 자, 오늘은 제 3강인데 이제 여러분들 저번 주에 나하고 숙제가 우선 이제 우리가 지금 숙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고 글 쓰는 이 수업이 지금 두 갈래로 이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단편 소설을 하나 잘 완성하는 거. 그 이유는 공모전에 낼 수 있는 글을 하나 완성해서 우리가 한번 공모전에 도전을 해보자 하나랑 또 하나는 입시에 대한 이제 대입 전략을 잘 짜서 저번 시간 입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2023학년도. 자,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따가 좀 이따가 이제 숙제에서 물어보겠지만 오늘 할 것은 뭐냐면 행동학이야. 제 3강은 행동학인데 왜 행동학이라고 제목을 붙였냐 하면 우리가 암만 머릿속으로 아무리 좋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도 결국 글을 쓰지 못하면 행동으로 글 쓰는 걸 옮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고 또 작가로서의 글을 썼을 때 그냥 단순히 나만 혼자 행복하고 나만 혼자 어떤 재미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로서 우리 대중들이 타인들이 어떻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떤 그 대중들이 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변화시키느냐. 소설은 글쓰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변화시키는 변화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 글쓰기를 말하고 행동하기를 말을 하는데 그 행동이라는 것 속에는 서사라는 게 있어요. 서사의 비밀을 오늘 설명을 할 건데 나는 이제 뭐 좋은 영화들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막 엄청나게 꼬운 막 발단 뭐 전개가 막 꽈이고 이렇게 융합이 돼서 엄청 머리 아픈 영화들도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우선 우리가 기초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초반이에요. 기본반. 그래서 엘칸토라는 우리가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원리. 그 중에서 첫 번째 씨앗 심기와 두 번째 뼈대 만들기. 씨앗 심기와 뼈대 만들기에 대해서 할 건데 왜 씨앗 심기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성을 하고 글을 쓰려면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해보겠어요. 자, 우선 과제 검사부터 할게요. 윤서부터. 우선 질문하고 답하기, 그 다음에 주제 한번 밝혀볼까요? 어떤 질문을 찾아왔고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글은 어떤 주제를 갈 것인가? 우선 제 질문은 이제 삶이라는 레이스는 기록보다 더 완주가 더 중요하다는 말에 더 동의하는가라는 식으로 질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답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삶은 100m 달리기 연장이고 기록보다 중요한 것은 완주다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강부터 계속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게 네, 질문은 구체적이고 답도 구체적이고 네, 근데 지금 질문도 굉장히 구체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질문도 길고 그다음에 네, 나온 답도 굉장히 추상적인 답이 또 나왔어. 예, 그래서 이것이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좋은 글을 우리가 이제 자기 혼자 재밌게 쓰는 글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목표는 대중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글.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많은 걸 막 이렇게 한꺼번에 정보를 많이 주면 네, 내 자신이 얘기할 때 정리가 안 되면 상대방도 정리가 안 되듯이 네, 우리가 딱 A는 뭐다. 그래서 B다.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주제를 잡아서 대화를 하는 거야. 물론 나중에 정말 전업 작가가 되고 프로페셔널 작가가 되면 그런 것들을 아주 어려운 추상적인 것들을 갖고 질문하고 답해서 글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지금 기본 단계거든.
그래서 좋은 글을 한번 써서 그 경험을 갖고 있냐와 그렇지 못하냐는 천차만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해볼게.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수 이제 질문하고 답한 거 얘기해 볼까? 주제하고. 나는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 중에 나와 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 말다툼을 하는 친구와 계속 친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너무 길어. 자, 줄이자. 자, 너무 그냥 주어 동사 아니면 뭐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딱 너무 길어. 나는 주어 왔어. 그다음에 나는 그다음에 목적어를 넣던지 대상을 넣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왜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 이런 식으로 붙여. 압축해서 너무 길어. 시작. 나는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친구와 그렇지. 계속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야. 지금은 아주 유치하게 던져야 돼.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떻게, 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그냥 하나씩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굉장히 떨어지게. 다시. 나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와 그 다음에 해결해. 나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와 그 다음에 친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친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도 이거 굉장히 모호해. 나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와 뭐 할 수 있을까? 화해할 수 있을까? 라든가. 나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와 뭐 할 수 있을까? 대프가 될 수 있을까라든가. 이렇게 그냥 짤막하게 던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은 나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것이라 애 속에는 고민이 안 들어가 있잖아. 나는 뭐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뭐 때문에 나는 어떤 주체가 들어가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미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다. 자, 내가 윤소야 저번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 우리 모두, 우리 세 명 말고도 저 밖에서 우리가 이 수업을 듣고 글을 쓰려고 하는 우리 모두는 인생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고달플 수 있다. 왜 고달프다 그랬지, 윤소야? 선생님이? 악, 우리가? 응. 악 때문인가요? 잠깐만, 지금, 모니터 좀 키워봐.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이 아니고 처음이죠. 예, 예, 예. 저- 예, 저하, 바빠요. 저하고, 예, 어, 예, 한 달 전에 벌써 어떻든 문자는 주고 받았는데 예, 직장인이셔서. 예, 근데 예, 제가 이거 예, 수업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얼굴 나오는 게 불편하시면 마스크를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또 오늘 다른데 밖에서 또 이거를 보시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제가 마스크를 쓰시면 얼굴 나오는 게 불편하시면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하다가 제가 음, 불편하면 쓰고, 제가 좀 호흡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저기 좀 몸은 좀 괜찮으세요? 조금 안 좋긴 하는데, 예, 괜찮아요. 어쨌든 그 신속항원에서는 괜찮게 나왔고, 음, 그런데 지금 난리예요. 지금 굉장히 다 이런 추세인데 어떻든 수업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에요. 자, 계속 수업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자, 예, 윤자 선생님이 예. 어떻게 했지? 우리는 뭐 때문에 고달프다? 어,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서 고달퍼. 이수야, 아까 전에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질문에 대한 답 다시 얘기해봐. 나는 어떻게? 나는 이미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거야. 나는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못 될 것이다는 굉장히 모호하지. 너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모호하지 않니?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거 갖고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 대중들은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고 딱 이렇게 처음에 접했을 때 간단하게 나한테 들어오는 걸 좋아해. 그럼 생각을 해야 돼. 나는 감정이 좋지 않다. 이 부분을 엄청 생각을 해야 돼. 그랬을 때 좋은 주제가 나오고 좋은 글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지, 전강에서 항상. 내 삶에서
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저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라. 성악가가 목소리를 내서 노래하듯이 내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랬지. 근데 그 부분이 물론 지금 고1 되는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선생님도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글을 잘 쓰려면 고1이든 대학교든 현업 작가든 그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생각을 좀 많이 해.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질문하고 답하고 주제 찾기가 벌써 3회차인데 아직도 사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따가 이제 녹화가 끝나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수하고 내가 윤서한테는 따로 이거 얘기를 할게. 자,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우리가 거쳐야겠죠. 글을 쓰려면 누구나 다 그래요. 아무리 현업 작가라 그래도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그 선생님 혹시 그 디즈니 영화 보셨어요? 그 저기 네. 예, 인카고요. 예. 네 그거가 어떠셨어요? 한번 감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감상이요. 네, 중간에 그 대화에서 몇 가지 아직 대사를 몇 개 본 지가 좀 돼가지고 그렇게 네, 오래되진 않았는데 네, 이제 그 인물 관계도 보면 네, 이제 언니에 대한 그러니까 언니를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 봉건적이고 할머니가 이제 그 집안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어떤 자유박탈이라든지 막 그런 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인 사람이 이제 몇 가지 대사가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라든지 안 그러면 언니를 끌어안아라 이런 거가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인데도 암시적으로 좀 들려가지고 기억에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자 이제 예, 좋은 적이고요. 제가 이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확실한 플롯과 예, 디즈니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우리가 디즈니 영화 굉장히 인기죠. 예,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픽사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다 흥행돼요. 거의 대부분 다. 예, 근데 위너브라더스나 이런 데서 만드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들은 디즈니 영화처럼 흥행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디즈니 영화 속에는 확실한 플롯, 그 다음에 디즈니 그 저기가 세계 여러 나라의 전설이나 민담을 채취해요. 이제 제가 나중에도 이제 이거 끝나면 선생님하고도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가리키는 과정은 제 기본 과정에서 자서전적 글쓰기 그래서 내 예, 삶에서 주제를 끌어올려서 내 목소리로 단편 소설이나 이걸 쓰는 거예요. 예, 제가 하는 과정이 예, 그런데 이거는 계속 작가가 글을 쓸 때 이것만 갖고는 글을 쓸 수, 왜냐하면 내 가정에 대한 얘기를 끌어올려서 쓰는 게 처음에 데뷔할 때나, 예, 그 다음에 예, 데뷔 후에, 그 다음에 한두 권 정도는 쓸 수 있지만 그거 갖고는 고갈돼요. 예, 작가가 상상력이 있어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작가가 이 과정을 뛰어넘어서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채취하고 가서 그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끌어모아요. 우리가 예, 전설이나 민담을 디즈니에서 끌어모으듯이. 예, 그래서 취재하는 능력, 그다음 작가들이 가서 인터뷰하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 고장에 우리 네, 선생님은 지금 인천 사시죠? 예, 예, 그 선생님이 사시는 그 인천이 고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고장에 민담이나 설화 같은 것들을 채취해서 예, 그걸 갖고 글을 쓰는 작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디즈니의 어떤 그 예, 가장 큰 어떤 그 핵심은 바로 전국 나라의 전설이나 민담을 채취하는데 요번에 그 우리가 본 엘칸토는 우리가 멕시코 쪽 음, 그쪽의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그러면 결국은 미수야. 네. 결국 너가 지금 단시간에 나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글 쓰는 게 굉장히 그 서사가 정말 기적같이 눈에 정말 확 들어올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내가 이따 너하고 얘기하겠지만 그거 갖고 내가 이제 칭찬을 좀 못하겠어. 그러니까 쓴 거는 굉장히 그 안에서 인물이 살아서 움직이고 보고 느끼고 이러더라고. 맞지? 네. 그 너가 썼던 그 사랑 만들어 드립니다보다는 확 이제 달라졌지. 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서 내가 특기자 전형에서 100일장에서 너를 뽑냐? 난 안 뽑을 것 같아. 왜 안 뽑을 것 같아? 너가 낸 숙제를 봤을 때 그 한예종 그 나한테 낸 숙제를 너가 했는데 안 뽑힐 것 같아. 왜 안 뽑을 것 같아? 음, 미수 얘기해봐.
선생님이 안 뽑을까 왜? 어? 너무 보편적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것보다는 너가 보는 주제가, 생각한 주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제가 이제 뭐 선생님의 그 소설 제가 본 거 재밌게 잘 봤어요. 아, 저요? 근데 예, 그 소설을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 그 선생님이 쓰시는 글은 굉장히 일기적인 성격, 사변이 일기적인 어떤 그런 사변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독성도 굉장히 좋고 예,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문창과 예.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선생님이 대결을 하셔도 경쟁을 하셔도 기본적인 글에 대한 초안은 되게 좋으세요.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이 쓴 그 소설이 예, 큰 공모전에 가면은 소설 공모전 예, 그게 뽑히냐 안 뽑히냐는 다른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왜 저는 이거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진솔하게 다 말씀을 드려야 우리 선생님도 네, 실력이 늘잖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너무 소설이 사변적이야, 주제가. 사연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독자나 어떤 그 심사위원들이 읽고 싶어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수업은 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글재주가 있어, 입담이 있어서 글을 서사를 잘하는 것도 잘 쓰는 거지만 예, 내가 어떤 주제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나만의 어떤 그 다른 개성, 내가 본 세상 이런 주제를 갖고 어떻게 내가 내 얘기를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 더. 선생님은 거기까지는 잘 하세요.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게 뭐냐면 뭐냐? 그것이 전 인류애적인, 동질적인 어떤 교집합적인 그런 느낌을, 그런 주제를 전 세대에 던져줄 수 있냐가 이제 그게 우리는 관건인 거죠. 작가가 될 사람.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갖고 있는 원래 그 내재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딱 합쳐지면 예, 굉장히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콜롬비아의 어떤 그 엘칸토는 그런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쓴 건데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아마 각자 다들 위대한 글, 내가 많이 이렇게 읽어서 내가 굉장히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글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작품들, 인생의 어떤 작품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네. 한번 얘기해 볼까? 윤서, 네. 읽은 거 아까 신춘문예 2020 샀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신춘문예 2020 할 단계가 아니고 네. 지금 윤서가 읽은 글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글은 뭐야? 아, 소설 중에서요? 뭐 소설도 괜찮고 수필도 괜찮고 영화도 괜찮아. 이거는 딱 그렇다.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야? 작품이? 연극도 괜찮고. 그냥 저 영화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게, 그 박찬욱 감독의 그 올드보이를 되게 감명 깊게. 올드보이 올드보이 때 너 어리지 않았니? 올드보이 나왔을 때 벌써 십몇 년 전인데? 또 나중에 이제 나중에 성인돼서 봤었을 때. 선생님은 30대 때 나왔던 건데. 그 다음에 미수 인생의 책 아직 우리 미수는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까지 읽었던 것 중에서 가장 재밌게 읽고 행복하게 읽었던 책 뭐야? 베네딕트 비밀클럽. 그래 우리 딸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혹시 선생님 그 저기 읽었던 뭐 봤던 어떤 뭐 이런 작품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보셨던 게 있어요? 이게 장르마다 다른데요. 우선은 저기 드라마 쪽에서 도깨비. 예, 도깨비. 예. 예. 저는 너무 반했어요. 예, 예. 그러면요. 예. 예, 도깨비 너무 반했고, 근데 소설 중에서는 레테의 영가라고 어, 그 이문열 네, 작가님, 맞아요. 예, 예, 예. 레테의 영가 좀 그랬고, 그다음 연극에서는 그 염쟁이 유씨라고 하는 연극이 있거든요. 그 1인이 이게 다역을 하는 건데 제가 그거에 그러니까 대사에서 이제 좀 간지나는 대사에 꽂히나 봐요. 그 예. 탑은 무너져도 공든 정서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거를 제가 어디 가서 잘 써먹어요. 마치 제가 한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팍 오는 그 문구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나름 글 좀 써보겠다고 막 보이시나? 여기 뭐 픽사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좋은 책이죠. 더럽게 재미없어 그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든 이렇게 그 촬영하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그 저기 나오시는 선생 그 학생분들 이렇게 주고받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책자보다. 그래서
어쨌든 뭐 글을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대단하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 제가 이거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 독자나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발견한 걸 같이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제 목소리가 있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글은 배우는 원리는 여러 가지인데 저는 책으로 글을 배우는 것보다는 내가 쓰면서 몸으로 체득하면서 글을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각자가 다 마음속에 다른 이상향이 있어요. 특히 예.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내가 지금 선생님이 쓴 글을 읽어서 읽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그 인생의 작품들을 보면 선생님 글에서도 지금 그게 그대로 나와요. 선생님 예, 취향.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강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성에 강하고요. 예. 어떤 사람은 서사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센티멘탈리즘, 느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예. 선생님은 그 느낌과 서사에 강해요. 구성도 강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더 갖춰지면 될 게 뭐냐면 글을 썼을 때 정말 위대한 글쓰기가 되려면 위대한 글이 어디서 오는지를 좀 같이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장 보편적이면서 우리 살면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영화나 소설이나 작품들은 이문열 씨 작품들을 벌써 아주 예전 거죠. 예. 근데 이것이 시간이 다 100년이고 200년이고 흐르면 예.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게 다시 생겨나고 예.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 왜냐면 소설이나 영화는 트렌드니까. 예. 근데 우리 어떤 삶에서 예. 딱 한 가지 책 하나는 예. 몇천 년의 역사가 거쳐오면서 없어지지 않은 책이 있어요. 혹시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유서나 혹시 우리 그 미수 아니? 그 책이 성경. 뭔지? 아닌가요? 맞아, 성경이야. 그 성경이 그 안에 위대한 글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지금 종교적으로 전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문학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텍스트로서 제가 접근을 하는데 혹시나 내가 종교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혹시라도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가장 위대한 원리에서 오는 글의 어떤 그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성경이 대단한 이유는 그 안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런 어떤 성경에 대한 종교적인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낯설을 수 있지만 저는 종교적인 접근이 아니라 문학적인 접근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발단이라는 게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처음에 어떤 게 확 들어갈 때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되거든요. 농부가 처음에 밭에다 이게 중기질을 한 다음에 씨앗을 딱 넣고 그것을 우리가 바람과 토양과 이런 걸로 사람의 어떤 정으로 애정으로 따스하게 그것을 키워내는 게 이제 작품이거든요. 뭐 소설이 됐던 영화가 됐던.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다 봤으니까. 윤서, 네. 에칸토의 발단의 씨앗이 뭘까? 씨앗을 한번 얘기해 볼까?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주인공이 자기에게만 이제 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게 저는 발단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발단은 누구나 다 딱 쉽게 시작해야 돼. 근데 지금 윤서나 우리 아직 좀 어려서 그렇지 우리 미수나 이렇게 보면 발단이 좀 약간 어려워. 근데 발단이 아주 쉽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한예종 그 숙지에서 낸 거 미수야. 네. 처음에 딱 대사 들어가는 게 발단이야. 너 그 처음에 대사 들어갈 때 그 발단이 뭐야? 한번 읽어봐봐. 그리고 너가 찾는 동안 내가 미리 얘기를 하면 처음에 첫 문장 들어갈 때 그 첫 문장의 도입은 누가 잘하냐면 굉장히 우리 윤서가 잘하는데 처음에 첫 문장 도입 들어갈 때 절대 대사로 들어가지만 첫 문장 들어갈 때. 알겠지, 미수야? 네. 자, 읽어봐봐. 첫 문장 한번 읽어봐. 그 한예종 숙제. 자, 뭐로 시작했지? 찾아야 돼? 됐어요. 응, 읽어봐. 문장. 응, 일단 진정하시고 내려오세요. 응. 조금만 더 읽어봐. 경찰들은 마치 자신들이 죽는 것처럼 간절하게 애원하며 위태로운 구조물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쳤다. 이렇게 들어가면 첫 그 한 문장, 내가 이제 오늘 이 수업의 목적은
그 단편을 하나 쓰기 전에 시놉시스, 다시 말하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A4 용지 한 장에 딱 압축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인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 발단이 잘 보이지가 않고, 지금 그 한예종 어떤 숙제에서 내가 왜 고아가 됐고 그 고아가 된 거를 부모를 날 버린 부모를 찾고 이런 건데, 이런 발단의 씨앗은 굉장히 식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누구나 다 그거를 보고 씨앗을 보고 발단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엘칸토에서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야?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다 유일하게 능력이 있는데 나만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뭘로 보여줘? 그 능력이 있고 없고를 열쇠를 따고 문을 여는 걸로 보여주는 거야. 영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설도 다 보여주는 거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공은 사실은 어떻게 우리 독자가 볼 때는 어때? 아직 못 찾은 거지. 그런데 이 주인공은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내연적인 갈등이야. 외연적인 갈등은 뭐야? 가족들도 다 너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다 해버려. 이거는 뭐냐, 윤서야. 너가 갖고 있는 나와 사회하고의 갈등이잖아. 그치? 네. 또 너하고의 갈등이 있고 나와 사회하고의 갈등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우리가 살면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데 과연 그 말이 다 맞아?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 그 학생들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학생들 보면 다 각자 갖고 있는 성격과 재능과, 저는 달란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달란트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부단 학생뿐만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똑같은 시제를 갖고, 내가 무지개라는 시제를 갖고 문창가에서 시험을 봐도 100이면 100, 200이면 200, 다 다른 스토리와 다른 의미들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타인들이 나를 앞에서 강제하는 그 시각에 내가 너무 젖어 있어서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맞나 보다, 나는 재능도 없고 남이 나를 보는 시각이 맞다, 이렇게 따라가는 건 사실 옳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달란트는 어느 한 사람 누구 하나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달란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그 발달의 씨앗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거야, 미수야. 그렇게 고아 얘기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식상해서 그것은 드라마에서 많이 본 거야. 소설은 드라마에서 많이 본 걸 쓰면 안 돼. 물론 드라마, 2일 연속곡 드라마는 옛날에 주단태 나왔던 게 뭐야? 그 무슨 펜트하우스? 약간 말이 안 돼도 그런 느낌으로, 그런 재미로 보는, 드라마의 재미는 그런 재미야. 영화의 재미는 이런 재미고, 연극의 재미는 이런 재미, 소설의 재미는 또 소설의 재미가 따로 있어.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식상한 남이 다 하는 거 하지 말고 너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따가 너하고 1대1로 내가 그걸 봐줄 건데 그때 어떻게 얘기할지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으라는 거야. 네. 자, 그런데 개인적인 갈등은 이렇게 있어요. 자아와 그 다음에 사회 밖에 있는 세계와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데, 마드리갈 패밀리들의 갈등이 있죠. 이 마드리갈 패밀리 등의 갈등은 어떤 갈등이죠, 윤서? 그 가족의 또 갈등이 있지.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이지? 우선 일단 가족들이 다 개인 고유의 능력을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힘을 빼는 방식으로 힘을 하다 보니까 그 힘이 위태로워지면 아무래도 자신들의 위치가 좀 위태로워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첫 번째 하나는 모든 걸 다 그 마을에서 그 가족들이 책임지려고 그래.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탁 터놓고 내가 좀 힘들어, 같이 나랑 같이 손잡고 같이 하자,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가 능력을 잃을까 조마조마한 거야. 내가 이 능력을 잃어서 그 마을의 리더 자리를 내가 뺏기거나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자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힘쓰는 애 같은 경우에 자꾸만 힘을 막 쓰는데 가오사키 얘기를 하지. 근데 내가 이 힘을 못 쓰게 될까가 조마조마, 이런 게 정말로 타인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재능을 갖고 내가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못하게 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두려운 거지. 또 하나가 있어. 그 다음 미수. 마드리갈 패밀리의 갈등이 이것도 있고 또 어떤 갈등이 있지? 그 중심 서사를 이루는 갈등. 또 하나 갈등이 뭐야? 이건 외연적 갈등이고 내면적 갈등이 뭐가 있지? 엘칸토에서의
내면적 갈등이? 그 집이 처음에 이제 첫 시작 도입부에 들어가면 집이 막 이렇게 마룻바닥이 움직이고 하면서 집이 살아있는 어떤 생명감을 주잖아. 네. 집이 어떤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이 생명감이 있는 집이 어떻게 된다? 이제 무너질까봐. 이 집이라는 게 이제 사그라질까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발단에서 크게 봐야 될 게, 이건 장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편이나 단편이나 비슷한 게 뭐냐면 씨앗을 딱 심는다. 근데 장편은 이렇게 내면적인 갈등과 외연적인 갈등이 두 개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단편 소설에서는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의 어떤 갈등만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재능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없는 재능, 내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재능이 또 없다고 내 자신이 인정한 거, 나도 재능이 있는데 나 아직 찾지 못한 거. 이게 이제 주 핵심 갈등이고, 또 하나의 갈등은 마드들이 패밀리들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심적인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뭐다? 발단이에요. 그래서 발단에서는 확실하게 자, 우리가 보면은 그 단편 소설이 분량이 원고지 80매에서 100매인데 요즘 100매까지 안 쓰고 80매에서 90매 정도 써요. 그럼 A4 용지로 몇 장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10포인트로 썼을 때 10장 정도. 9장 정도 나와. 10포인트로 쓰면. 그때 첫 한 장, 첫 A4 용지 한 장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A4 용지 첫 한 장에? 첫 한 장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쓰면은 예. 9장 정도. 우리가 10포인트로 A4 용지에 글을 쓰면 단편 소설이 이제 우리가 80매에서 90매 사이니까 예. 그러면 A4 용지에 한 9장이 나오는데 예. 그러면 첫 한 장에 뭐가 들어 있어야 돼요? 첫 한 장 제목? 첫 한 장에 갈등이 바로 씨앗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첫 한 장에. 첫 한 장. 아. 심사위원들이 글을 읽을 때 벌써 갈등의 가닥이 딱 처음 한 장에서 보여야 돼요. 이게 아니고 중홍부영하고 그 갈등 씨앗이 첫 시장 발단에서 나와야 되는 그 씨앗이 막 챕터를 막 2장, 3장 넘기는 데까지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안 읽어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첫 A4 용지 한 장에 갈등의 시작. 여기서 우리가 엘칸토르 예를 들면 그 내가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주변 상황에서는 너가 재능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기서는 갈등의 씨앗이고 글을 쓸 때 첫 한 장에 그게 나와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저기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또 여기서 아주 중심적인 갈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발단이 되면 뭘로 가야 돼요? 전개가 돼야 되죠. 예. 그럼 전개로 가면서 여기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이제 전개가 있죠? 에피소드들이 막 나오는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그 죽은 삼촌도 나왔던 것 같고, 다가 이게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전개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발단에서는 그 어떤 그 주제의 어떤 씨앗이 딱 씹혀졌어. 씨앗이 딱 이미 나왔어. 이 주제는 씨앗은 뭐하고 나중에 읽다 보면 맞아 들어가냐 하면 절정 갈등과 맞아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전개는 뭐 하는 거야? 윤석. 전개라는 건 뭐 하는 거야? 그 씨앗이 이제 절정을 향하여 좀 가야지. 가는 그렇지. 걸까요? 그러니까 전개는 내가 딱 집을 나오면 그때부터 걷는 거야. 어를 향해서 그 씨앗이 발화시키는 절정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캐릭터가 이제 힘의 능력이 있는 캐릭터가 있었고 꽃이 능력이 있는 날씨의 능력이 있는 변신의 능력이 있는 예언의 능력이 있는 각자의 캐릭터가 있었고 이 캐릭터가 각자의 방을 갖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주제를 조금씩 쌓아가면서 지금 디즈니 픽사에서는 볼거리와 재미들을 주는데 자 선생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들의 능력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능력이에요? 이 힘의 능력이나 꽃의 능력이나 이런 날씨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능력이죠? 가족?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유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존재
아이고 말이 좀 어려워지게 되네. 그냥 어쨌든 독립적으로 개인은 살아갈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든 다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기 마련인데 어느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런 구성원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다 필요한 거죠. 좀 매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능력 없다라고 하는 그 그냥 무능력자, 그러니까 능력이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게 중심을 잡고 이제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저의 개인적 누구나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의 그 어떤 존재 자체의 능력, 그러니까 굳이 누군가한테 필요가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살면서 타인에게 필요가 된다는 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필요가 될까? 이거보다는 우선은 나의 삶을 영위하는 게 우선 먼저죠, 누구나. 그런데 보면 지금 뭐 힘의 능력과 꽃의 능력과 날씨의 능력은 각자의 방이 있고, 자, 주인공은 방이 있어요, 없어요? 미수? 주인공은 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의 방이 있어서 내 방 안에서, 그 다음에 내 힘을 갖고 남을 도와주는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이 이것이 진정한 봉사와 타임을 돕는 행복의 의미라고는 약간 거리가 나는 게 뭐냐면 항상 자신의 능력이 없어질까 봐 두려운 거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혹시 결혼하셨나요, 선생님? 아니요. 아직, 미안합니다. 아직 저기시구나. 그러면 내가 아직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희생적인 사랑의 하나의 그 한 패턴이 뭘까요? 가장 희생적인 사랑의 한 패턴이? 미수. 이 세상에서 가장 희생적인 사랑의 한 패턴이 뭐야?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가장 큰 사랑이 하나 뭐야? 누가 위해서 누구 때문에 뭘 바칠 수 있어?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랑이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사랑. 그치? 근데 그런 사랑은 진정한 어떤 타인을 위한 그런 행복과 사랑인데 여기서의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능력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지만 내 방에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이 도와주는 자체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항상 도와주고 나서 내 자신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불안한 거야.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온전하게 어떤 타인을 돕고 행복하는 어떤 그 타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것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꼭 그것은 내 힘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의 사랑은 어떻다? 완전히 어떤 것에 대한 진정한 타인을 위한 사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질문하시는 건지. 우리 저기 민영 씨 선생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쪽은 안 보여지는구나.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 씨는? 그 지금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는 대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돕지만은 자신의 능력이 없어질까 늘 불안해하는 사랑이요. 그 내 능력으로 또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타인을 믿으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면 다른 사람의 타인의 달란트도 내가 받아들여서 같이 이렇게 내가 힘든 거는 또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의 내가 도울 수 있는 달란트는 서로가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은 내 능력으로만 이것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부분에서는. 그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행복과 사랑의 의미는 여기서는 뭐다? 여기 사람들의 능력은 어떻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긴 해도 어떻다? 자기 자신이 먼저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그 가부장적 시대에 예전에 그 아버지들을 보면 사랑해. 야, 내가 너네들 다 가족 사랑해. 그런데 아버지가 왜 가부장이야? 하나 우리가 이사를 갈 때 한번 물어볼게. 내가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이사를 가는데 아버지가 다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갈 건데 우리 어디를 이사 갈지 한번 같이 가족회의를 해보자 이러면서 어린 나한테 발언권을 줬던 그런 혹시 아버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때? 윤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는 항상 부모님이 다 정해놓고 우린 따라가는 거지. 예. 근데 물론 우리는 결정권이 없지. 그런데 내가 이거야. 진짜 사랑과 진짜 소통은 하나의 객체를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그것이 뭐 동물이든 간에 진짜 어떤 것은 그거를 완전한 하나의 독립적인 객체로 인정해 주는 것부터 뭐가 생각해? 거기서는 존중과 소통의 어떤 기본이 나오지.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가족회의를 할 때 아무도 우리에게 이사 갈 때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을지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는 거, 부모님들. 이건 하나의 이해야. 그래서 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타인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화합을 하고 같이 가는 건데 여기서의 사람들이 왜 이게 두려우냐, 내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릴까 봐 왜 불안하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이걸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전개는 이렇게 발단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야기가 앞으로 쭉쭉 나가야 돼. 마치 우리가 쇼트트랙에 어떤 그 스케이트 탈 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추진력을 받아서 나가듯이 나가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디즈니 픽사는 90분, 1시간 반이 넘는 장편이기 때문에 에피소드들이 나오기 시작했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항상 이걸 구성을 할 때 가장 내가 중요시하게 여겼던 게 뭐지? 윤서? 저번 시간에 주제입니다. 주제가 아니라 그 주제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뭘 중요시했지? 혹시 선생님 민영 씨 혹시 아시나요? 저번 강의 혹시 들으셨나요?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중간 제가 막 새벽에 듣고 이래가지고 그 문답하는 거 듣고 주제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잠깐 제가 필기한 게 있어가지고.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이건 꼭 잊어먹으면 안 된다 했던 게 뭐지? 미수, 못 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바로. 내가 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상 저번 시간에 그걸 얘기했었지. 뭐지? 그건 기억. 예. 예. 미수는 들었지? 미수 한번 얘기해볼까? 갈등? 그렇지. 이야기가 전개가 될 때 봐봐. 쇼트트랙을 타고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따라가. 레인을 4등가 뭐 5등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쭉쭉 아웃레인으로 치고 오면서 추진력을 받아야 되지. 이 전개 과정에서 그냥 밋밋하게 캐릭터들만 뭐 힘의 능력이 있어, 꽃의 능력이 있어, 날씨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이 캐릭터들만 갖고 쭉 배치해 놓는다고 해서 글이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는 뭘 넣어요? 그 구성원들 간의 에피소드를 넣는 거예요. 이건 소설도 마찬가지고 장편도 마찬가지고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조금씩 터뜨리는 거야. 전개에서. 이 전개에서 매력이 없으면 그때는 영화는 이미 첫 시작되고 10분을 넘어가 버려서 거기서 매력을 못 느끼면 사람들이 몰입을 안 해요. 소설도 첫 장을 딱 들어가서 몇 장을 한 5장쯤 넘겼을 때 이게 이입이 돼야지 계속 읽는 거지. 여기서 이입이 안 되면 안 읽어요. 그런데 뭐가 나를 읽게 만들, 윤서 잘 들어. 너는 전업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 예. 뭘 나를 내가 읽게 만들고 관객과 독자를 붙잡냐? 이 인물들을 갖고 그 안에서 작은 에피소드를 통한 갈등들을 또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작게 갈등을 터뜨리면서 큰 갈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픽사 구조의 알칸토에서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잘 드러나 있어요. 물론 글을 쓸 때 이렇게 안 써도 다 글을 쓰는 구성의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반이 아직 기본반이에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것은 그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에 단편을 쓸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써봐야 되는 거야. 그대로 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으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자, 윤서 작은 에피소드 갈등이 뭐가 있었지? 전개 과정에서? 우선 일단은 처음에 이제 집이 주인공의 동생이 이제 능력을 부여받고 다 같이 축제를 하고 있을 때 그다음에 갑자기 집이 붕괴되는 것을 주인공이 확인해서 그걸 알리러 갔다가 근데 그 전에 벌써 하나가 있었지. 그 전에 얘네들이 지금 꽃의 능력이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약혼을 하려고 이렇게 오잖아. 결혼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이제 파토나지.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집이 무너져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꽃의 능력이 있는 이사벨라의 약혼이 망치게 되는 거. 이것도 큰 어떤 에피소드 중에서 눈에 띄는 갈등이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해봐. 그 다음 두 번째 갈등은? 주인공이 그렇게 집을
그 이사벨하고 이제 또 갈등이 생기고 그다음에 주인공과 이제 할머니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근데 주인공과 할머니의 갈등은 전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집이 한번 무너지는 게 거기서는 뭐야? 갈등이야. 그리고 그 갈등이 풀리면서 주제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대갈등이지. 그 할머니와 그 어떤 그 세계, 그 할머니도 트라우마가 있었지. 자기 남편이 지키면서 이러면서 자기 남편이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화를 맞고 뭐 이거는 그 할머니의 트라우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그 삼촌이 나오는데 이 삼촌이 숨어 있잖아.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자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을 숨긴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미수? 그게 누구지? 삼촌. 그렇지. 삼촌은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삼촌의 능력이 원래 예언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을 우리가 자꾸 하면 집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 삼촌은 그럼 여기서 뭐를 한 거지? 여기서는 삼촌은 자기 능력을 뭐 한 거야? 숨김으로 해서 이 가족들에게 뭘 한 거야? 희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금 숨어서 그 주방에서 가족들이 이 장면 기억나?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이 삼촌은 이 주방 거기서 보면 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그 테이블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보여. 그게 뭘 의미할까? 나도 저기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삼촌은 뭐야? 일부러 내가 피한 거야. 내 예언이 가족들한테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맞지?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의 어떤 갈등이 조금씩 증폭되면서 조금씩 터지면서 조금씩 얼루가 마지막에 대갈등으로 가지. 자, 민정 씨, 대갈등이 뭐였죠? 그래서 여기서 대갈등이 대갈등? 여기서 절정. 이제 지금 전개까지 왔어요. 구성하는 거에서 발단은 씨앗을 심었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전개는 여러 가지 그 캐릭터들을 조금씩 갈등을 시키면서 에피소드를 넣으면서 여기까지 추진력으로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절정에서 뭐가 되죠? 집이 마르르 무너지죠. 무너지는 거. 예.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엘칸토를 우리 하나의 어떤 소설을 보면 왜 씨앗을 심고 전개 캐릭터를 만들어서 조그맣게 조금씩 폭발을 갈등을 시키면서 어디까지 오고 싶어서 집이 무너지는 것까지 오고 싶어서 작가는 쓴 거예요. 이 집이 무너지는 게 여기서 최종적인 절정이에요. 갈등. 자, 그러면 집이 무너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 윤성. 가족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붕괴 또 있어. 그 다음에 미수. 그 집이 단순히 그냥 집인가? 자, 문학을 하려면 은유, 메타포, 상징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집이 의미하는 상징과 메타포가 뭘까? 민영 씨, 그 집이 의미하는 상징과 메타포가 뭘까요? 뭐 기존의 가치가 신념 체계? 음. 그냥 그 신념 체계 아니면 독립적인 거 있잖아요. 공유하지 않는 상호하지 않는 그냥 개인적 굉장한 그 독단이고 독선이잖아요.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색만 잘 지키면 되고 이제 이거는 그런 어떤 경계 철저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 있는 것들에 이제 무너짐 뭐 이런 거로밖에 제가 말을 표현이 안 돼. 잘하셨어. 아니야, 하나 찾았어. 잘하신 거야. 하나는 뭐냐면 이 지금 마르리갈 이 가족이 아까 타인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각자의 방이 있고 각자의 고유 영역이 있고 나만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자존감과 근자감들이 있는데 여기서 집이 무너진다는 건 뭐야? 그 다음에 집을 지으러 누가 같이 와? 마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죠. 괜찮아. 이 집이 무너져도 우리가 같이 지어줄게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삽도 들고 오고 꽃게기도 들고 오잖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 씨가 뭐야? 하나의 어떤 기존의 어떤 독자적인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 집은 가족일 수도 있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또 하나 있어. 중심적인 갈등에 대한. 윤서가 찾아봐. 자, 그런 뉘앙스의 어떤 메타포가 있고 또 하나의 메타포는 뭐지? 아까 너가 얘기했던 거야. 대전제 갈등이 무너지고 나서 집이 무너지고 나서 새롭게 건설이 되면서 가족들이 화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과 공부라고 해서 이 문창과라고 해서 그게 그 뜨끔무지징 얘기하면 안 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미술. 또 하나가 뭐지? 아까 윤소 오빠가 다 얘기한 거야. 뭐지? 할머니, 그렇지. 계속 얘기해. 할머니. 할머니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근데 이 할머니가 처음에 도입될 때 갈등에 대한 어떤 그 갈등에 대한 어떤 씨앗은 이 주인공이 능력이 없는 거지만 그 전에 히스토리가 뭐였어? 이 할머니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쌍둥이를 낳는데 어떤 막 마을에 불이 나고 그 어떤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뭐야? 할아버지가 이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막다가 화살을 맞아서 돌아가시잖아.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땅으로 내리치니까 그 할머니의 원한이 뭐가 된 거야? 그 마을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과 담을 싼 거지. 이 할머니는 뭐가 있었어? 트라우마가 있었지. 아픔이 있었지. 근데 집이 무너지면서 이 할머니의 아픔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대전제의 갈등뿐인 게 아까 윤서가 얘기했었지. 갈등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걸 갖고 뭐가 되는 거야? 손녀와 그 저기와 서로 소통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화 영화지만 이미 그 안에는 이것도 이제 많이 꼬아서 구성을 막 복잡하게 한 게 아닌데 그 안에 내연적인 갈등과 집이 의미하는 그 메타포와 상징이 그 다음에 외연적인 갈등, 세상에 대한 진짜 소통 이런 것들. 그러면서 나의 달란트 왜냐하면 디즈니의 어떤 그 원화는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어. 이따가 내가 이거 끊고 두 번째 수업할 때 그걸 내가 보여줄게. 성경에서 그대로 그걸 모티브로 갖고 온 거거든. 그래서 나는 성경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보면 외연과 내연이 있고 그걸 갖고 이야기를 기승전결에 맞춰서 결정까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결말이 뭐야? 자, 결말. 민영 씨 결말이 뭐죠? 그래서 지금 그 이 엘칸토의 결말 이해? 이 두 글자로밖에 얘기가 안 되네. 그는 자기의 언어로 얘기하면 돼요. 예. 어떤 거? 결말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각자의 그런 능력이 있고 그다음 독성과 독단 그다음에 이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그 이기성 막 이렇게 점철되어 있다가 그치. 계속 부딪히잖아요. 네, 맞아요. 부딪히고 그게 표면되는 게 집이 무너지고 또 구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그 언니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언니를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전적 그 조언을 듣고 라고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존중이 맨 처음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각각 개성적인 존중과 그 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메타포 설정에서 그게 무너짐으로써 이제 다시 세상과의 소통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족 간의 이해가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던 것들, 뭐 언니로서 그 뭐지, 그 가장으로서 그 무게, 책임감, 원치 않았던 거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또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나만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의 바닥에서도 그냥 그 자체로서 다 나름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서 이 주인공 미라벨의 어떤 열쇠가 되는 게 있어. 마지막에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첫 장면에서 자,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요. 씨앗이 발화가 돼서 나중에 어떻게 이제 열매가 맺혔냐면 열쇠를 집어 넣는데 안 열렸어요, 문이. 그렇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누가 다 주는 이제 거기서 열쇠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재능을 받는 날에 그냥 이렇게 주어진 열쇠가 아니라 그 집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완성을 해요. 이렇게 해서 그 집이 완성이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모든 사람들의 그 소통과 그 어떤 능력이 뭘로서 모여지냐? 열쇠로서 이제 모여지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열쇠를 받죠. 그리고 나서 열쇠를 넣고 돌렸더니 문이 열려요. 그러면 주인공 미라벨의 진정한 능력은 뭐예요? 민영 씨? 진정한 능력은? 여기서 찾았죠. 처음에 발단해서 난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 씨앗이 심겨졌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작가가 얘기하는 게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어요. 그쵸? 여기까지 결정.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찾아주는 게 뭐야? 그 미라벨의 능력을 보여주죠. 능력이 없나 봐 그랬는데 능력이 생겼어. 문을 여니까 그 집이 문이 열리면서 이 집은 어떤 집이 돼요? 새로운 집이 돼요. 이게 중요해요. 가치가.
새롭다는 게. 이 집이 똑같은 집이야. 우리가 뭐 예전에 있던 집하고 다시 공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집은 외관은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 옛날에 그 집은 할머니가 상처받고 트라우마 입어가지고 내리치니까 마력으로 생긴 집이야. 근데 이 집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재능 달란트가 있는데 같이 소통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떤 성의 의미야. 근데 각자의 방이 다 있어. 근데 새롭게 우리 이 미라벨이 열쇠를 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은 집에 열쇠를 열고 들어간 집은 이 집은 예전에 할머니의 집과는 다른 집이에요. 이게 뭐냐? 새로운 집이에요. 윤서야. 네. 글을 쓸 때는 새롭게 해석을 해서 새로움을 보여줘야 돼. 네. 한예종을 가던 중앙대를 가던 명지대를 가던 추기예대를 가던 사람들이 보는 보편적인 심사위원들의 어떤 관점, 독자들의 관점은 내가 새롭다는 게 뭘까? 미수야. 네. 새롭다는 게 뭐니? 너가 생각하는 새로움은 뭐야? 남들이 보여주지 않은 것. 그것도 새로움이지. 내가 뭐 선생님은 옛날에 영화 할 때 젊었을 때는 이상한 얘기, 괴상한 얘기. 그래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이런 데 출품하고 그랬어. 굉장히 막 이렇게 기괴한 얘기. 나는 어렸을 때 그게 새롭다고 생각했어. 근데 나이를 먹고 40대 중반이 되니까 내가 지금 보여지는 어떤 새로움은 그런 괴상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내 목소리로 해석해서 우리 삶에서 내 목소리로 해석한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민영 씨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자꾸만 민영 씨한테 자꾸만 이렇게 부르면서 첫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지금 사실은 민영 씨한테는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그리고 이제 이거 밖에서 저하고도 따로 준비하는 분들 또 원래 우리 학원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가리키는 그 학생들을 한 100명으로 보면 그 중에서 그 안에는 지금 어느 대학원에 석사과정도 있고 박사과정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면 단언컨대 내가 왜 민영 씨한테 문자를 보내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갖고 있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타고난 그 어떤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자기가 지금 이것을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아니 어제 민영 씨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거야. 근데 이 글을 쓰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약점이 있냐?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보여주는 이런 새로움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다 했던 거 드라마에서 했던 어떤 아까 미순어 아까 전에 선생님 뭐라 고아 얘기 이건 사실은 고아 얘기를 써도 내 목소리로 내 경험에서 내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그 내 눈으로 본 내 시각으로 본 고아 이야기는 괜찮아 미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그렇게 어디서 우리가 다 들어왔음직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오면 이건 새롭지가 않아. 내가 오늘 수업의 주제를 첫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윤서야 선생님이? 제 3강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행동하기라고 얘기했지. 네. 행동을 왜 해야 돼? 암만 머릿속에 뭘 많이 알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쓰지 않으면 이건 글이 안 돼. 그치? 네. 그래서 글이라는 건 행동하는 거고 결국 또 하나의 행동은 내가 쓴 글이 그냥 버려지고 묻혀지고 마는 게 아니라 마치 성경처럼 여러 세대를 아우르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반지의 제왕처럼 저 국외로 가거나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네. 내가 쓴 글이 그래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다면 뭐야? 이 글소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본인만의 작가관을 통한 그 행동,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시키고 촉발시키는 그 행동의 열쇠가 뭔지를 본인 스스로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글재주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많이 해서 저는 재주를 많이 타고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고 싶은데 재주가 없어서 저는 여러 군데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유명한 사람들 밑에서도 듣고 문창과 공부만 한 20년, 25년 했어요. 학부 석사, 또 영화과 석사, 시나리오, 또 박사과정 이렇게 하니까 25년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글을 잘 쓸 때 재능을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작가가 못 되냐? 자기 작가관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작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초면에 또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지금 막 토론하고 하니까 그래서 민영 씨 오늘 보자마자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좋은 그런 DNA가 있다. 그거는 나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DNA가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 작가가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제 소설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 내가 이제 좀 이따 수업 끝나고 따로 여쭤보고 물어볼게.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씨앗을 심고 농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글을 처음 쓸 때 삽질을 딱 한 숟갈 떠서 씨앗을 딱 싣고 그 씨앗이 A4용지 한 장 딱 읽었을 때 이미 나와줘야 돼. 이거를 붙잡고 전기를 통해서 터뜨리고 가면서 절정에서 자기의 절정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 씨앗이 절정을 통해서 씨앗이 절정이라는 압력을 받아서 팝콘이 돼야죠. 우리가 씨앗이 전혀 다른 게 되면 안 돼. 이 씨앗을 통한 팝콘이 나중에 뭐가 돼야 돼? 결말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글쓰기의 뼈대 만들기. 그래서 우리가 구성이 안 돼서 글을 못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세 분은 다 아니야. 왜냐하면 어쨌든 이 세 분은 내가 유념을 하고 심의를 기울여서 내가 이제 같이 공부하자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 분은 다 DNA가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글 쓰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우선 한번 끊고요. 5분 있다가 제가 그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5분 있다가 지금 몇 시지? 8시 5분이요. 8시 5분이면 8시 10분에 다시 들어오세요. 좀 이따 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